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이부 이진규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업계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어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논의에 복귀할 것을 밝히면서 논의 정상화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논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임금도 오름폭도 좀 강했고, 그리고 산입 범위가 조정이 되면서 아직도 사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상황을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더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법정 심의 기한이 이제 오늘로 다가왔잖아요. 이것도 좀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지난 3월 30일 있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은 20일이 지난 오늘까지인 셈입니다. 사실 그런데 법정 심의 기한이라는 게 매년 잘 지켜지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미뤄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자주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요. 예. 작년에는 7월 16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 고시일에 20일 전까지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노동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위원회에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이 그동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노총이 논의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자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이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논의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측 4명이 계속 불참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결정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계가 전원회의에 2번 불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결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위원 중 한쪽이 2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회 과반 참석과 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 즉 사용자 위원 측은 반쪽 심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일단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임금 체계가 그동안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 정상화 과정이었고 그 올바른 국회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노동계도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해서 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뭐 정치권이나 업계에서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은 해마다 7에서 8% 정도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최저임금은 16.4%나 올라 7,530원이 됐고요. 이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인력 감소 등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과 경쟁해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3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150만 원을 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시간만 정규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급한 경우에는 야근을 또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더 우려하는 것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지금 최저임금에서 15% 내지 20% 정도만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매장 역시 이제 영업시간을 줄여야 될 부분과 영업시간이 줄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가지는 좀 확실하게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좀 부담이 너무 된다. 경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체 절반가량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꼽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종별 구분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게 업종별 차등 적용.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하고 열처리, 도금 이런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이런 중소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노동 강도도 다르고요, 영업이익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지난 1988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식료품과 섬유 등 저임 그룹과 석유, 화학 등 고임 그룹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업종별로 노사 간의 이해가 충돌해 지난 89년부터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업종별로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됐는데요.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종별로 급여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고려해 분리 적용하거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거나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안 자체가 뭐 한두 번 저희가 다룬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